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8월 11일 금요일이에요. 이번 한 주도 벌써 훌쩍 갔습니다. 금요일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예요.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가 3억이 뚝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값은 1년 5개월 만에 하락 반전했다. 그래서 어저께 기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가격 추세도 이제 떨어졌다라는 게 이제 뭐 75주 만에 떨어졌다 그러죠. 가격이 이제 떨어진 강력한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서울 전역의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으로 이제 반전됐다라는 부분도 하나 포인트고, 그다음에 이 기사는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가 3억 이하로 3억이나 가격을 낮춘 금매로 거래를 한 게 이제 거래가 됐다. 그래서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이 약발이 먹힌다. 그리고 이제 강남이나 서초 쪽에 하락폭이 되게 크다. 뭐 이런 기사예요. 이제 이 기사를 보실 때는 이제 뭐 물론 이제 그런 꼭지라든가 방향에서도 얘기하는 바를 이제 기사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읽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기사 이면에 있는 내용도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꼽아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액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딱 와닿잖아요. 근데 이제 반포주공 1단지랑 그 다음에 사업 그 옆에 반포 1, 2, 4주구 있고 신반포 1차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이제 신반포 3차랑 경남이 같이 재건축하는데, 여기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냐 못 피하냐 항상 얘기가 되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 여기가 제한적으로 8.2 부동산 대책이 됐지만 반포 1, 2, 4주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이제 그 예외 규정에 따라서 전매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들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양도를 그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다른 데들은 못 팔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에 해당이 돼서 팔 수 있는 물건이 덜어 있었는데, 이 물건들이 매매가 금매로 매매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사업시행 인가를 9일날인가 접수했대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를 접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인가 접수한 다음부터는 못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옵션이 붙어 있는 상태의 물건들이, 그러니까 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들 보면 정말 오랫동안 이 아파트 입주할 때부터 들어가서 사시다가 막 30년, 40년 사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물건들도 있어요. 이쪽에서 이제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하고 얘기해보면 정말 오래 계셨고, 연로하셔서 뭔가 이제 이번에 좀 큰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시고 좀 일부는 갖다 쓰고 이제 노후를 하셔야 되는, 뭐 재건축 앞으로 몇 년 더 걸려서 해서 뭐 새 아파트 들어간다 이런 게 중요하기보다는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말 그대로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되는 물건들이 정말 촌각을 앞두는 그런 상황에서 팔아야 되니까 이제 금매로 나왔고, 또 그런 금매를 기다리고 있던 실수요자들, 매수층들이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몇 개 거래가 됐다. 보면 뭐 전용 면적 107제곱미터가 32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근데 지난달 27일, 그러니까 7월 27일에는 같은 평형이 35억 원 거래됐으니까 거의 한 2억 7천만 원 빠졌으니까 3억 가까이 떨어진 거다라는 건데, 집 한 채 35억이라는 것도 놀랍고요, 사실은. 107제곱미터, 전용 107제곱미터면 40평형 되겠네요. 35억이라는 것도 놀랍지만, 뭐, 그렇게 3억이 빠진 상태에서도 그렇게, 탁탁 지를 수 있는 자금력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서민층은 아니죠.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재건축 해놓으면 진짜 최고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규모와 입지를 자랑하는 단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거기에 매수하는 사람들도 일반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아무튼 이제 그런 모양을 나타냈다. 근데 전체적인 뭐 분위기는 당분간 조정장이고 하락 느낌의 어떤 그런 시장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이어지는 기사인데요. 2주 전엔 파실 분 없나요? 그렇게 물건이 없다. 그러니까 물건이 없다라는 내용들이 진짜 공통적으로 성토되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사실 분 없나요? 매수세가 뚝 끊겼다, 잠잠했다. 이제 좀 유동자금, 그러니까 대출이라든가 여유자금에다가 좀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주택자들이 많았죠,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금 여력이 끊기니까 유동성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떠도는 유동성을 굉장히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고, 그런 사람들이 집 사러 안 다니니까, 예. 항상 수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잘려나가면, 이제 또 매도자들도, 내가 이럴 때가 아닌가 보네. 팔긴 팔아야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예 안 팔면 돼. 다음 이어지는 기사에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안 팔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야.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팔긴 팔아야 돼.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 매물들은 꾸준히 나오는데 받아주는 매수세들은 없어서 거래가 단절되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 또 뭐 일부 얘기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기사에서는 뭐 일단 그런 거래가 안 되는, 거래가 실종된, 그래서 중개업소들 비명, 이게 좋다는 비명이 아니라 악소리죠. 예. 중개업자는 가격이 오르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거래가 돼야 즐거운 건데 일단 매매가 단절되니까 예, 조금 힘들다 그런 얘기고, 기사에서 이제 이 별도의 꼭지들 중에 기사가 있는데 진짜 타격이 큰 데들이 있습니다. 자,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곳은 예, 강남권 재건축 단지 주변에 자리 잡은 중개업소들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파리를 날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지위 양도 금지 기준에 생기면 매매가 안 되니까 예, 이 대책에 의해서 전매가 안 되는 대부분의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런 데들은 이제 재건축 전월세로 먹고 살 수도 없고 매매로도 먹고 살 수 없고 매매는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되게 진짜로 여기서 부동산 더 못하겠구나 이제 그런 판단을 하시는 예, 분들, 이게 한번 이렇게 묶이면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고민들을 하시지 않을까. 근데 2005년도에 이렇게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에 따라서 묶였을 때 그런 지역 부동산 사장님들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의 묘를 어떤 식으로 이제 유지하셨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또 이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배제된 뭐 성남 분당이나 뭐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뭐 풍선 효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갈 거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기사에서 보시면 이래요. 매매가 상승폭이 컸던 수요권 주요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예전 같으면 바로 팔리는 물건을 일주일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살려고 관심 있었던 사람들한테 예, 매물 나왔다고 문자 돌려도 연락이 없다. 금매예요? 아니, 그 금액에는 안 사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 중에 이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규제는 왜 강남에만 집중될까? 예. 한 2,000분 정도가 보셨지만 이 영상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일단 강남의 가격이 안정이 되면 강남을 넘어서는 다른 지역은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럼 강남이 싸지면 강남으로 내가 가진 자금으로 들어가 볼까. 특히 이제 또 부동산 대책 이후에 얘기가 나오는 게 똘똘한 거 하나, 다주택이 힘들어지는 분위기로 가면 똘똘한 거 하나로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똘똘한 건 그래도 강남 아니겠느냐. 이제 뭐 이런 수요가 가면서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진짜 끝없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강남을 무조건 죽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한다는 내용 자체는 어떤 부동산이라고 하는 공리적인 그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어떤 사회로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익을 억누르는 그런 규제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강력한 정책을 써가면서 강남의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잡고자 하는 거고, 뭐 앞서 보셨던 이제 이런 내용에서도 보듯이 어쨌거나 가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 반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수요층도 잘라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여야 될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이 뉴스 읽는 거에서는 좀 그렇고 별도의 꼭지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되면 오늘 아니면 뭐 조만간 좀 별도 영상을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 더불어서 이제 수요층,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 규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폈는데요. 실수요자들에게 주기 위한 이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실수요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주택자,
무주택자에 대해서 가는 이 디딤돌 대출에도 굉장히 제한을 건다는 거죠. 니들도 투기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된 게 뭐냐면 거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서 1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되고 1년 이상은 무조건 거주를 하겠다는 조건으로만 디딤돌 대출. 다른 것들은 대출 LTV를 되게 줄이는데 니들은 LTV를 좀 완화해서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거면 실제 거주해서 살 사람만 디딤돌 대출을 활용해라. 그럴 경우에만 LTV를 좀 완화해 주겠다. 이제 요런 게 옵션으로 추가된다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전세 끼고 집 사놔야지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디딤돌 대출을 하긴 뭐 전세가 껴있는 집을 디딤돌 대출 해서 가기는 되게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거의 뭐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거주 요건 그러니까 전입을 1개월 이내, 뭐 사정이 있으면 2개월까지는 유예 더 해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그런 옵션이 붙는. 만약에 그 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대출 상환한다 그래요. 그럼 대출 상환하면 대출 갚을 여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굉장히 곤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관님, 지금 집 팔 수 없어요. 버티는 다주택자라는 조선비즈 기사인데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정부의 키맨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막 그 TV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언론에도 막 별도의 보도대로처럼 이렇게 뿌리면서 얘기를 했죠. 다주택자들은 내년 4월까지 집을 파시라는 소리입니다. 다주택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꼭지로 이제 대응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그런 불만, 항의 그런 목소리 꼭지의 기사인데 기사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내년 4월까지 팔아라 팔게요. 근데 이미 뭐 지금 투기지역 이미 팔고 싶어도 투기가열지구가 지정되는 바람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이 발생해서 못 팔아요. 팔고 싶어도 매수하는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팝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기사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체념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는데 팔고 싶어도 이런 지위 금지 규정이 다시 살아나면서 못 팔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어차피 투기 지역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강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중과가 시작이 됐어요. 기준 세율에다가 10%가 지금 부과되는 게 이미 지금 실행된 거고 8월 2일자로 부과를 한 거고 뭐 내년에 4월까지 팔라 그랬지만 내년 4월 가면 10% 세금 더 내는 거니까 에휴 그때 파나 지금 파나 어차피 또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모르겠어요. 버틸래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굳어지고 있다. 이제 체념하는 그런 소유자들도 나온다. 버티는 다주택자라는 표현이 기사에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 기사에서 얘기하는 건 굳이 이제 재건축 단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3주택 이상의 그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가 이미 중과가 발효가 된 상황이라서 세금 더 내면서까지는 못 팔겠다면서 물건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는다. 이제 그런 지역에 대한 얘기도 섞어서 그러니까 뭐 이 기사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좀 더 내기 싫으면 빨리 팔아라라는 목소리를 내려면 그런 나갈 길은 만들어주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만 사실 볼멘 소리죠. 저는 뭐 이런 기사가 나온다 그래서 정부가 방침을 바꿀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러니까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기사 보면 저는 지금 댓글을 내리기가 무서운 게 그렇죠. 이제 이런 기사에서 보면 호응을 얻고 있는 분위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민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론들은 이런 대책들, 부동산 시장에 주는 그런 어떤 강력한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겠죠. 자, 아파트값 하락세로 전세난 재연대나 우려도라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인데요. 전세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부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공급 물량이 올 하반기에 적지 않다. 수도권 공급 물량은 많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봐도 수도권의 올 하반기에 또 내년 상반기 이렇게 입주 물량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공급이 되는 그런 물량들은 되게 많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서울의 입주 물량은 별로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 주변에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하던 사무실 이제 그만두고 한 5개월 정도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 부동산 입주하는 데 있으면 가서 좀 입주하는 것 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디 입주장 할 만한데 없어요?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신 아는 부동산 사장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입주장이요? 연말 정도에 12월, 1월 정도 가면 뭐 다산시 도시 이런 데도 입주하고, 또는 이제 뭐 지금 구리 갈매지구, 갈매 4단지나 뭐 이런 데 지금 입주하고 있고, 입주장이 수도권 쪽에서는 덜어 있는데, 서울 안에서는 입주하는 데가 지금은 올 가을 이런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제가 답변을 했거든요. 좀 저도 뭐 보고 보이는 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은 별로 많지 않아요. 입주 물량 자체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급 불안이 서울 안에서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 단지들, 이런 데들, 지금 이주 시작한 데들, 이런 데들, 이주 물량들은 뭐, 이제 이주라고 하는 게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6개월, 뭐 길게는 1년까지 해서 이렇게 이주하겠지만, 뭐 1년 이상 이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물량 수급에 따라서 지금 거래가 단절이고 매수세가 지금 앞서 본 기사들이 대부분 그거잖아요. 아파트가 하락 추세로 약간 돌아섰고 파리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되게 먹히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매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한 발 물러서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고,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전세를 갈아타거나 전세를 다시 움직여야 되거나 하는 수요들이 더 늘어날 텐데, 이제 공급 물량은 되게 제한적이고 기존의 물량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한적이다라고 하면 전세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라는 얘기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단기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고요. 기사에서 보면 뭐 이제 민간 건설사들이 앞으로 이제 규제에 의해서 집 할 수 있는 그런 분양을 할 수 있는 여건들도 안 좋아지고 이제 주택 공급 자체가 축소되는 경향이 되게 보일 거고, 그러면 결국 수급 불균형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뭐 공공주택, 또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얘기한 부분이라든가 새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공공주택들, 공공분양이든 공공임대든 하겠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제 기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먼 미래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 말 그대로 하락장으로 가면서 지금이 집 살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한 텀을 또 이제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세로 옮겨 가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다 이번 상황에 보면서 물건들 싸게 금매 나오는 거 있으면 이번엔 진짜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지금의 이 상황을 여러 관점에서 각자가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 바대로, 또는 이제 각자가 판단하는 바대로 행동을 하시겠지만, 전세란이 단기적으로는 재현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단기적인 영향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을 전세를 구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사철 대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는 꼽아봤어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중도금 집단 대출 60% 공식 무너진다 라는 기사인데, 작년부터 분양한다 하던 단지 중에서 이제 이번 주 오늘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데가 있어요. 공덕 SK 리더스뷰라고 마포로 도시환경 정비구역인데, 공덕역에 보면 공덕동 롯데캐슬 있고 그 바로 옆이거든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짓는 건데요. 거기가 분양을 하면서 이제 좀 중도금 대출에서 새로, 왜냐하면 이제 투기 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대출이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분양하는 입장에서 물건을 다 팔아야지 이제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팔기 위해서 프로모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해봤어요. 뭐냐, 이 아파트는 계약금을 10%, 중도금 60%, 그러니까 중도금 60%인데, 예전에는 이제 모두 집단 대출로 됐는데, 이번에 이제 투기 지역, 투기가열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에 제한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60% 중에 40%까지는 집단 대출로 해주고, 그다음 20%는 개인이 대출을 해라.
개인 대출로 처리하고 잔금이 30%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기사만 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40%는 뭐 HUG 보증 들어와서 그걸로 해결을 해주고 40% 안에서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 30으로 줄어드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그렇게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신용대출로 처리를 해서 해주겠다는 건지 그런 얘기인지를 확인하고 일단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제 모델하우스에 전화를 했는데 아침에 아까 한 20분 정도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돼. 그래서 정확한 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 싶어서 통화를 했는데 답은 못 들었어요. 근데 아마 그런 뉘앙스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랬고요. 이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어요. 공덕 SK 리더스 뷰가. 그래서 이제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 요 내용이에요. 네, 이 분양을 하는, 진짜 어떻게 보면 분양하기 굉장히 안 좋은 시기 아니에요? 대책이 나오고 나서 막 지금 흉흉한 기사들 많이 나오고, 당장 오늘 읽은 기사들도 가격이 하락세로 꺾였대요. 뭐 금매 몇 억 빠져서 거래된 사례가 있대. 이제 이런 얘기를 어쨌거나 얘기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분양을 하는 단지잖아요. 보시면 84, 97, 115 이렇게 이제 분양 타입들이 있는데요. 84는 30평대고 97은 뭐 한 40평 정도 되겠죠. 그다음 115 같은 경우 한 47, 8평 되려나요? 분양을 하는데 공급 금액 납부 일정 테이블이 달라요. 보면 계약금이 2천만 원 정액제예요. 그리고 이제 분양 대금의 10%가 1차, 2차로 나눠서 납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2천만 원 계약할 때 내고 나머지는 이제 10% 맞춰서 한 달 안에 계약할 때 내라 이런 조건인데, 보시면 30평대, 그러니까 97제곱미터까지는 중도금 60%. 아까 좀 전에 기사에 보면 이 중에 40%까지는 보증을 아마 집단대출로 해줄 것 같고 20%는 개인대출로 처리를 해라. 그리고 입주할 때 잔금 내라 이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테이블이 다른 애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115 중대형이에요. 중대형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한 9억 6천에서 10억 정도 되는데, 보시면 이렇죠? 계약금 10% 똑같아요. 근데 중도금이 10%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이게 9억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출 보증이 안 나오고 하는 것 때문에 대출이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는 몰라도 대출을 못 내면 그냥 잔압을 하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양 대금이 한 20% 정도, 그러면 2억 정도 최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억 정도 내고 나머지는 입주할 때 내세요. 잔금이 80%예요.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이제 자금을 조금 유리하게끔 분양계약자한테 만들어준 거죠. 일단 분양은 이렇게 하고, 그럼 이 청약해서 당첨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보통 이제 이런 중대형 평형 아파트, 또 인기 지역, 좋은 지역의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가 40평대 이런 것들을 청약해서 받는 경우는 많지 않죠. 보통 이제 교체 수요들, 다른 데 살고 있는데 새 아파트 또는 교통 좋은데 뭐 이런 데 좀 이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보통 10억이 되는 아파트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주택을 팔거나 뭐 새를 놓거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자금으로 입주할 때 잔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분양 계획을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규제가 가해지는 것에 따라 물건을 팔고자 하는 상인들, 분양하는 시행사, 건설회사, 조합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결국 이거는 뭐겠습니까? 시행 비용에 전가가 되는 거죠. 분양을 하기 위해서 잔금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공급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공사비는 조합에서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행하는 시행사나 뭐 건설회사가 자금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매각하기 위해서 조건을 변경하고 있다. 이제 그런 모양, 그런 흐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참 힘든 일도 많았고 정신 없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한 주 뉴스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좀 판단하시거나 생각하시는데 또는 흐름을 잡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뉴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